이번 시간에는 트랙 모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테스트로 할 비디오 클립을 가져오도록 하죠. 바로 이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그 영상 구간 중에서 대략 이 지점으로부터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이 구간만큼만 컴포지션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바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패널 쪽에 있는 기능 중에 보게 되면 바로 트래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트래커 부분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트랙 모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이같이 이제 어떤 그 비디오 영상 내용의 일부분의 어떤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트래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화면이 움직이는 그 상태의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출된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다른 레이어의 어떤 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속성으로 전달을 시켜서 이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준비된 이 영상으로부터 이 트래킹을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트래킹을 하고자 하는 대상 레이어를 비디오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이 트래커에서 트랙 모션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별도의 레이어 창이 이렇게 하나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트랙 포인트 1이라는 그 대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트랙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이쪽에 있는 그 뷰 모드가 이와 같이 모션 트래커 포인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넌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타나지 않죠. 모션 트랙 포인트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트랙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트랙 포인트를 이제 바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 트랙 포인트가 가운데 있는 이 십자 크로스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박스, 바깥쪽에 박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이 위치를 바깥쪽에 있는 그 박스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지금 화질이 좀 깨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바로 이 컴포지션 화면 쪽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레졸루션 설정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이 패스트 프리뷰 기능 쪽에 있는 아답티브 레졸루션 대신에 오프 파이널 퀄리티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면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전과 달리 이제 덜 깨지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트랙 포인트의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바로 이제 실제로 이제 트래킹이 될 위치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어떤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냐면은 바로 어떤 특정한 이렇게 색상을 갖고 있는 영역 중에서 다른 색상 부분을 갖고 있는 즉 어떤 밝기상의 대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같이 약간 좀 밋밋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트래킹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밝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이쪽에 있는 바로
이 포인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보죠.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 있죠. 안쪽에 있는 이제 이 박스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그 영역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이제 이 박스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 트래킹을 했을 때 그 추적이 되는 픽셀의 영역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 박스 영역이 바로 이제 그 추적이 되는 그 픽셀을 앞뒤 프레임을 이제 비교를 해 나가면서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 비교가 되는 영역이 이만큼 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이제 그 스케일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포인트가 트랙 포인트가 하나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바로 지금 이제 이 트랙 모션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제 트래커 쪽에 있는 그 설정 부분을 보게 되면 모션 소스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current 트랙, 트랙 1, 트랙 1, 트랙 타입은 트랜스폼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이 트랙 포인트에서 어떤 그 정보를 추출할 것이냐면은 바로 위치와,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래서 그 위치와 회전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로테이션을 같이 체크를 해줍니다. 이제 로테이션까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트랙 포인트 2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트랙 포인트 2는 역시 지금 바로 이제 대충 이제 이 영역 있죠. 크기를 뭐 적당히 이렇게 잡아놓고, 바깥쪽에 있는 그 비교 영역도 크기를 적당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랙 포인트는 1번은 지금 이제 그 바로 이 부분으로 트래킹을 하고, 2번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으로 해서 이 두 개의 트랙 포인트로부터 이제 트래킹 데이터를 추출을 해줍니다. 스타트 원 프레임 위치에서 바로 Analyze 쪽에 보게 되면 Analyze Forward 버튼이 있고 Analyze Backward 버튼이 있죠. Backward란 얘기는 지금 이 타임라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는 역방향으로, 즉 이렇게 이제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트래킹을 할 때는 바로 여기 있는 Analyze Backward 버튼을 사용하게 되고, 앞쪽으로부터 기준을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트래킹할 때는 바로 Analyze Forward 버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Analyze One Frame Backward는 바로 역방향에서 딱 한 프레임만 이렇게 트래킹할 때 사용하게 되고, Analyze One Frame Forward는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딱 한 프레임만 트래킹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뭐 저는 이제 이 스타트 프레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 방향으로 쭉 트래킹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Analyze Forward를 선택을 해줍니다. 실행. 그럼 이제 한번 플레이백이 되면서 이제 트래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트래킹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와 같이 그 트래킹이 된 경로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렇게 트래킹이 된 경로 패스가 보이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서치 박스 부분이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오차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쪽은 지금 보면 1번 쪽도 뭐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트래킹 데이터를 이렇게 얻어냈죠. 바로 이 데이터를 이제 다른 어떤 그 합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레이어로 이 값을 전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값을 이제 어떻게 전달을 시켜주냐면은 뭐 일단은 이제 이 합성이 될 어떤 다른 그 비디오 또는 그래픽 소스 레이어가 하나 또 있어야겠죠. 그걸 위해서 바로 그냥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레일 로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적당히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죠. 네. 이제 이렇게 트래킹이 되어 있는 데이터 자체를 바로 이 레일로드 텍스트 레이어가 갖고 있는 위치와 회전 값으로 전달을 시켜줍니다. 바로 레이어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에 이 포지션 XY 값 또는 로테이션 값으로 이 트래킹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 자체를 전달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위해서 다시 트래킹이 된 그 레이어를 선택해서 트래커 바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 트래킹된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대상을 즉 이 타켓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에디트 타켓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레이어가 딱 레일로드 텍스트 레이어가 이렇게 지금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뭐 레이어 개수가 더 많다면은 더 많은 리스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레일로드 대상을 할 거기 때문에 레일로드로 선택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시작 프레임 위치에서 트래킹을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에 그 위치 프레임으로 플레이 헤드를 이동해 놓고 어플라이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 대상 레이어에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을 할 것인지 X, Y 또는 X only, Y only.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X축과 Y축을 이제 동시에 이 트래킹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달할 생각이기 때문에 X나 또는 Y가 아니라 X and Y로 선택을 해줍니다. X축과 Y축.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이 레일로드가 갖고 있는 포지션과 로테이션에 바로 이같이 이 무수한 키프레임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프레임 간격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죠.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다시 레졸루션 설정은 오토로 해놓겠습니다.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이 글자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 또는 좌우로 흔들거리는 이런 회전 상태가 실제 이 촬영되어 있는 소스에 맞춰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회전이 되어 있는 위치 또 최초에 제가 맞춰놨던 그 위치에서 좀 벗어나 있죠. 보게 되면 이제 이 위치를 가만히 보면 바로 이제 실제로 이제 트래킹을 했을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대각선 방향의 위치 있죠. 그 위치로 그대로 맞춰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대상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트래킹 데이터를 전달시키지 않고 다시 컨트롤 Z 언두 이전 상태로 백을 해놓고 바로 값을 이제 대신 전달을 시켜줄 널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New, 널 오브젝트. 그 다음에 다시 해당 레이어 선택, 트래킹 했던 레이어를 선택해서 에디터 타켓, 레일로드가 아니라 바로 이제 널 1이 보이죠? 널 1을 선택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pply X and Y.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이 널이 갖고 있는 이 포지션 속성과 로테이션 속성에 이렇게 키프레임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 있고 움직여 보게 되면 바로 그 위치대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널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여기 있는 텍스트 레일로드 레이어가 바로 페어런트 앤 링크로 종속을 시켜줍니다. 바로 여기 있는 페어런트 앤 픽퀵 기능을 사용해서 클릭 드래그 널 레이어를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제 이 레일로드는 바로 널 1 레이어에 의해서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네. 실제 그 촬영되어 있는 그 영상의 움직임에 맞게끔 같이 글자가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왕에 하는 거 레일로드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의 오퍼시티 부분을 이렇게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0에서 100%로 바뀌도록 해보죠. 서서히 나타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바로 이제 이같이 실사로 촬영되어 있는 그 영상 중에서 이렇게 어떤 카메라의 어떤 흔들거림,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위치와 회전에 대한 그런 모션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바로 이와 같이 트랙 모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연습 삼아서 이제 그 다른 비디오 클립을 갖고 와서 또 한번 트랙 모션을 사용을 해보죠. 네. 바로 이 비디오 클립으로부터 뭐 역시 이제 그 핸드헬드로 촬영이 되어 있는 장면이 있죠.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서부터 한 이 위치까지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뭐 일단 이제 이 뭔가 이제 그 합성이 될 그래픽 소스를 하나 또 만들어주죠. 스타트 위치에서 바로 엘립스 툴 바로 어떠한 레이어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여기 있는 필 부분 필 옵션을 클릭해서 뭐 어떤 것도 이제 그 색상이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로 바로 이 넣은 상태로 선택을 해놓고 OK.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한 3픽셀 정도 해놓겠습니다. 뭐 스트로크 컬러는 이렇게 흰색으로 일단 해놓죠. 그래서 Shift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뭐 이같이 맞춰주도록 합니다. 쉐이브 레이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지금 좀 가운데가 아닌데 컨트롤 클릭 드래그 해서 가운데로 맞춰 놓죠. 쉐이브 레이어가 갖고 있는 엘립스에 대해서 바로 리피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리피터에서 카피되는 개수 3개 정도로 해놓고 트랜스폼이 갖고 있는 포지션, X축, 제로, 스케일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죠. 스트로크 부분에서 이제 바로 대쉬 기능을 플러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도록 해주겠습니다. 길이를 뭐 적당히 좀 길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레이어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뭐 기왕에 하는 거 이제 글자까지 또 만들어 보죠. 글자 레이어를 역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적당히 이제 크기, 위치 잡아주도록 합니다. 또한 펜 툴을 사용해서 역시 스트로크만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가 갖고 있는 위치는 뭐 이쯤으로 뭐 해놓죠.
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그래픽 레이어들을 세 개의 레이어를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Shift C 프리컴포즈를 해줍니다. 이제 바로 이 실사 비디오 영상 레이어를 선택해서 바로 트래커의 트랙 모션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화질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레졸루션 세팅을 풀로 바꿔줍니다. 트랙 포인트의 이제 위치를 제가 대충 이 지점 이렇게 잡아주고 로테이션까지 같이 체크를 해서 두 개의 포인트가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두 개의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위치는 뭐 이쯤으로 해놓죠. 뭐 이렇게 적당히 잡아주도록 합니다. 스타트 원 프레임 위치에서 바로 Analyze Forward, 그럼 이렇게 쭉 트래킹을 해주게 되겠죠. 트래킹이 끝났습니다. 뭐 끝난 상태를 보니까 뭐 일단 뭐 어느 정도는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트래킹된 그 상태를 바로 일단 null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바로 이 null2로 전달을 시켜줍니다. 트래킹이 된 레이어 선택, 트래커에서 바로 이제 그 edit target 이 null2로 전달을 시켜주면 되겠죠. null2 오케이. 그 다음에 apply x and y 오케이. 그럼 이렇게 포지션 로테이션이 지금 보면 이제 그 이 null 레이어가 이렇게 지금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 회전값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씩 흔들거리면서 맞춰지고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이 null2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프리컴포즈를 했더니 그래픽 레이어가 이제 종속이 되도록 바로 parent pick click drag and null2 레이어를 가르쳐 줍니다. 뭐 그러면은 이같이 같이 이렇게 이제 종속이 돼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이 프리컴포즈 되어 있는 대상 더블 클릭 바로 이 쉐이프 레이어가 갖고 있는 로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한 두 바퀴 정도 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죠. 뭐 그 상태도 그대로 잘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트래킹을 해보죠. 역시 미리 그 준비를 해놓은 바로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지금 이 비디오 클립으로부터 대략 이 지점으로부터 인점 뭐 여기까지만 아웃점을 잡아서 이 구간만큼만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주고 바로 이 인물이 갖고 있는 바로 이제 이 귀걸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그냥 원 포인트로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트래커의 트랙 모션 일단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레졸루션 세팅은 풀로
선택을 해놓고 이 트랙 포인트를 바로 이 귀걸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가져다 놓고 적당히 이제 그 비교 박스 또 안쪽에 있는 박스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잡아줍니다.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에 대해서만 이제 그 바로 원포인트 트래킹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포지션만 체크를 해놓고 바로 Analyze Forward 트래킹이 끝난 상태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잘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래킹이 된 데이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있는 여기 있는 이제 그 리셋 버튼을 클릭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시 초기화를 시켜서 재트래킹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리셋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죠.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합성을 시킬 그래픽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죠. 바로 이 이미지를 그냥 바로 배치를 해놓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커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적당히 줄여서 표시를 해놓죠. 이제 새로운 이제 그 null 레이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트래킹을 했던 비디오 레이어 선택 트래커 쪽에 있는 바로 트랙 모션의 edit target 바로 null 3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pply X and Y. 그럼 이렇게 이 null 레이어가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이 트래킹을 했던 귀걸이 위치에 있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상태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픽 레이어를 그대로 parent pkeep null 3 레이어 선택 그대로 쭉 이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따라가는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 그래픽 레이어의 위치를 적당히 배치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런 상태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트랜스퍼런시, 오퍼시티에 대해서 이제 그 키프레임을 바로 0에서 100%로 이렇게 슬쩍 나타나도록 해주면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바로 어떤 이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비디오 내용이 핸드헬드로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을 때 이제 특정 픽셀이 갖고 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위치 데이터 좌표를 바로 트랙 모션 기능을 통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하게 트랙 모션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